2018년 기준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해 동안 1인당 53.6리터의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물 2리터짜리로 약 27통을 마셨다는 얘기죠. 이처럼 맥주 소비가 많아진 만큼 마트나 편의점에서 수입 맥주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혹시 수입 맥주 코너에서 별들이 그려진 맥주를 보신 적 있나요? 관심이 없었다면 다음부터 유심히 보세요. 별이 그려진 맥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 캔엔 별들이 왜 그려져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이 별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네켄, 붉은 별, 노 커뮤니즘, 공산당이 싫어요. 유럽 1위의 판매를 자랑하는 네덜란드 맥주 하이네켄. 우리에겐 초록색 병에 초록색 라벨과 그 위에 떠있는 붉은 별로 친숙한 그 맥주. 1864년 2월 제라드 아드리안 하이네켄은 부자였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 있는 현재는 하이네켄 박물관으로 바뀐 한 양조장을 인수했습니다. 하이네켄은 1873년 우리에겐 파스테르로 유명한 세균학의 아버지 루이 파스테르의 제자 엘리온 박사를 스카우트해 하이네켄 효모를 개발하고 하면 발효 방식으로 만든 청량감이 좋은 라거 맥주를 양조하기 시작하여 하이네켄 양조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맥주에 대한 열정과 투자로 1875년 파리 국제 해양 운하 산업 박람회 금메달을 시작으로 1883년 암스테르담 국제 식민지 수출 박람회 명예상, 1889년 파리 국제 박람회 대상, 1900년 파리 국제 박람회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며 이미 100여 년도 훨씬 전에 명성을 쌓았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수상 목록은 지금의 하이네켄 라벨에도 고스란히 적혀 있는데요. 그럼 하이네켄의 라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금의 타원형 모양의 검은 리본이 있는 모습은 1883년 시작됐는데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930년대 들어 붉은 별이 본격적으로 나타났고 직사각형의 대형 붉은 별의 라벨을 붙인 맥주가 네덜란드 시장에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국가들에서 붉은 별을 공산주의와 연관을 짓는 바람에 1951년부터 소련이 붕괴된 1991년까지 테두리만 붉은색인 별을 라벨 위에 올려 판매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헝가리에선 공산국가와 나치 시절 학살당한 헝가리의 아픈 역사를 회상시킨다는 이유로 하이네켄 로고 별 사용 금지에 대한 입법 추진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1954년 하이네켄 창업자 아드리안 하이네켄 손자 알프레드 하이네켄은 그동안 검은 리본에 적혀있던 맥주의 종류 대신 자신의 가문 성인 하이네켄 문구를 넣기로 결정하면서 두 개의 알파벳 E를 약간 빗돌게 만든 일명 스마일 E로 적어 보다 친숙한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밌는 사실은 하이네켄에 근무하는 그 누구도 이 별이 정확히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중세시대 양조사의 별에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중세시대는 효모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 보리로 일정한 맥주의 맛을 낸 양조사들을 마술사로 여길 정도였죠. 헥사그램이라 불리는 별 모양은 이들 마술사, 양조사들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이네켄은 자신들의 붉은 별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아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 꼭지점은 맥주에 꼭 필요한 보리, 물, 혹, 효모, 그리고 양조사의 마법 같은 손길이랍니다. 이건 마치 우리나라 제주도에 위치한 라인브리지 골프 코스와 비슷한 감성이랄까요? 이 골프장은 설계할 당시 9개의 다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막상 시공을 하니 8개밖에 다리가 안 나오자 하나의 다리는 고객과 클럽을 이어주는 마음의 다리라고 의미를 부여했죠. 초록색의 붉은 별,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하이네켄, 멋진 맥주 브랜드임엔 틀림없습니다. 빈 땅, 네덜란드, 홀란드, 더치.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이며 발리, 롬복 등 멋진 휴양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는 인도네시아. 적도를 중심으로 길게 걸쳐있는 이 섬나라의 대표 맥주는 현재 우리나라 마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빈 땅 맥주. 하이네켄과 같이 붉은 별이 있는 게 인상적이죠. 실제로 하이네켄 그 붉은 별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간의 역사를 알고 계시면 짐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1602년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이자 다국적 기업으로 일컬어지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인도와 동남아시아로의 진출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옛 이름인 바타비아를 베이스로 하여 말라카 해협과 수다 해협, 그리고 남중국해의 무역을 통한 경제활동을 넘어 이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기까지 했습니다. 자금난, 경영 문제 등으로 1799년 이 회사는 네덜란드 정부의 완전한 지배하에 해체됐습니다. 그와 함께 인도네시아는 1949년 독립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네덜란드의 식민지로 전락했죠. 물론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 기간 동안 영국, 프랑스, 일본의 손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네덜란드 식민지 당시 네덜란드에 의해 1929년 자바섬 수라바야의 양조장 건설을 시작해 1931년 네덜란드 인도 맥주 양조회사가 창립됐습니다. 이 회사는 1936년 하이네켄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의 점령으로 맥주 생산이 중단됐고 인도네시아 독립 후 하이네켄 인도네시아 맥주회사가 맥주를 다시 생산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1950년대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국유화 정책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에 넘어갔다가 1967년 하이네켄 손에 다시 들어가며 우리가 알고 있는 빈땅 맥주의 이름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빈땅은 인도네시아어로 붉은 별을 뜻합니다. 하이네켄 자회사에서 만든 맥주니 이름과 로고도 그 정체성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네덜란드 정유 에너지 기업인 로열 더치 쉘도 1890년 더치 컴퍼니란 이름으로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유전을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과거를 넘어 더욱 발전된 미래가 기대됩니다. 삿포로 맥주, 북진 고 놀스.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가진 삿포로 맥주의 상징 또한 큰 별입니다. 1876년 일본 최초로 만들어진 맥주 삿포로 맥주는 세상 용기 있던 창업자 나카가와 세이베가 없었다면 지금의 삿포로 맥주는 없었을 겁니다.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 열도에 나타나기 전까지 일본은 오랫동안 네덜란드를 제외한 다른 서양 국가와는 교역을 안 하는 고립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로 인해 교역은 물론 개인의 해외여행도 금지됐었죠. 만약 법을 어길 경우 사형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17살의 나카가와 세이베는 1865년 자신의 고향 나가오카를 떠나 요코하마로가 영국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고 더 큰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영국에서 몇 년 지난 후 독일로 넘어가 여행 중 당시 해외 유학생 대표 업무를 맡던 일본 외무대신 아오키 수조를 만났죠. 그는 나카가와 세이베를 베를린 맥주 양조회사에서 맥주 양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1875년 26개월간의 양조 교육을 마친 나카가와 세이베는 메이지 유신 시대가 열려 개방된 일본으로 수료증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1875년 일본 정부는 일본 최초의 양조장을 만들기 위해 나카가와를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도쿄에 양조장을 건설하고 성공한다면 두 번째로 당시 한창 개척을 진행 중인 홋카이도에 짓기로 했었죠. 그런데 담당자였던 무라하시 히사나리는 얼음으로 저온 발효해야 하는 맥주 특성을 이유로 바로 홋카이도로 하는 게 좋겠다고 나카가와의 상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홋카이도에 먼저 양조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일본 최초의 맥주가 삿포로 맥주가 아닌 도쿄 맥주가 될 뻔했다는 것이죠. 그럼 삿포로 맥주캔에 그려져 있는 별은 어떤 별인가 한번 볼까요? 1869년 일본은 영토 확장과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현재 일본 열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홋카이도를 개척하기 위해서 홋카이도 카이타쿠시, 북해도 개척사를 설립합니다. 그 당시 개척사기는 홋카이도에서는 북극성을 잘 볼 수 있고 일본 열도 북쪽이라 북쪽을 뜻하는 붉은 북극성이 그려진 깃발을 공식 채용했습니다. 현재의 홋카이도 공식 깃발에 있는 별도 북극성을 의미하죠. 이 붉은 북극성은 삿포로의 대표 명소인 삿포로 시계탑과 옛 홋카이도 도청 건물이었던 아카렌카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개척된 홋카이도가 사용한 붉은 별은 홋카이도에 처음 일본 맥주사를 개척한 삿포로 맥주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렇기에 그대로 채용했고요. 실제로 초창기 삿포로 맥주 라벨은 오랫동안 역시 붉은 별이었기도 합니다. 현재는 금색이지만 역시나 북극성을 의미하죠.
한 젊은이가 목숨을 걸고 맥주에 대한 열정으로 만든 일본 최초의 맥주, 삿포로 맥주였습니다. 에스트렐라담. 몰라? I don't know. 지중해.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 에스트렐라담. 프랑스 알자스 지방 셀레스타에 살던 젊은 부르마스터 아우구스트 쿠엔츠만 담은 보불 전쟁을 피해 아내와 함께 푸른 지중해를 안고 있는 스페인 카탈루니아 지방의 바르셀로나에 정착합니다. 그곳에서 그의 맥주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기로 했죠. 지중해 연안에서 생산되는 메가, 홉, 쌀만을 가지고 냉랭한 기후에서 만들어지는 다른 유럽 맥주와는 다른 특색 있는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1876년부터 사용됐던 레시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빛을 받으면 호박색으로 바뀌는 병 위에 빨간색 라벨 위에 있는 금색 별이 상징인 에스트렐라담. 호박색 병은 빛으로부터 맥주를 보호해 맛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에스트렐라담의 상징인 별에 대해선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아마도 하이네켄처럼 중세시대 마술사와 같은 인식이 있던 맥주 양조자들의 상징이었던 별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별이 그려진 맥주를 살펴봤는데요. 이젠 마트에 가서 맥주와 함께 있는 별을 보며 이들의 숨겨진 이야기도 함께 즐겨보세요. 감사합니다.